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하비주 최진범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는 저의 이제 실패담을 통해서 그 학창 시절의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사회 경험을 한 이후에 다시 도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써 있는 MBR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도 안 나와요. MBA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경영학 석사라고들 표현들을 하는데 한 몇 년 전부터 미국의 이제 유명한 뭐 경제 잡지, 경영 잡지 이런데 저런 MBR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그런 경영 전문가가 아니라 써있듯이 비즈니스 이제 리얼리티라고 하죠. 실생활에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경험하면서 그 경영의 마스터, 그러니까 석사학위다라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또 다른 이제 신조어인데요. 저는 제 스스로를 약간 MBR을 체득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MBR의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필립 델프스라고 기자이자 작가이신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를 2년 동안 하시면서 이제 경험하셨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첫 번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수많은 경영대학교, 그러니까 MBA 스쿨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엄청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MBA 출신이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밑에 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모든 훌륭한 변호사는 다 로스쿨 출신이고, 미국은 이제 사시가 없으니까 모든 훌륭한 의사들은 모두 다 의전, 메디컬 스쿨 출신이다. 그런데 모든 성공한 사업가들은 MBA 출신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저 또한 MBA 출신은 아니고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하기는 아직 조금 이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는 이렇게 도전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이제 저만의 경영 철학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먹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저희 이제 직장 생활 안 하려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 그만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모님께서는 결사 반대를 하셨어요. 무조건 회사에 붙어 있어라. 너가 거기서 뭐 3년이든 5년이든 경력을 쌓고 또 하다 보면은 재밌을 거고 월급도 올라가고 결혼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니? 또 그렇게 경력을 쌓다 보면 더 재밌는 회사, 더 좋은 회사 이런 데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너가 아직 사회를 몰라서 그래. 그냥 회사에 남아 있어 라고 완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져요. 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우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계속 부모님을 설득을 시키려고 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1주일, 2주일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안 좋은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사실 부모님이랑 싸운다는 표현 자체가 웃기긴 한데, 계속 저는 대들고 부모님은 이제 혼을 내시고, 그러다가 결국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너 계속 그렇게 네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집 나가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방으로 가서 짐을 싸서 이렇게 집을 나갑니다. 그래? 그럼 나갈 거야. 나는 이제 가출은 아니죠. 사실 나이가 있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독립 아닌 독립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짐을 싸서, 저기 보이시면 이제 고시텔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진짜로 제가 묵었었던 고시원 사진이에요. 네, 이제 광창동에 광장역 근처에 있는 고시원인데, 그냥 짐을 싸서 무작정 나가서 그냥 고시원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뒤져가지고 가장 싼 곳 해서 교통 편리한데 가장 싼 곳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가게 됐어요. 혹시 고시원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 떨어질 것 같은 조그만 침대 위에 옷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잘못 일어나면 머리를 부딪혀요. 옷장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옆에 조그만 책상이 있고, 저는 그래도 이제 공용 화장실은 좀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이제 화장실이 딸려 있는 걸 했는데, 사실
화장실이라고 해서 뭐 그냥 유리 칸막이에요. 유리 칸막이에 화장실 냄새도 막 들어오고, 아무튼 뭐 그렇게 고시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창업 준비를 다시 해요. 물론 당장 그만두고 나오면 창업하기 힘드니까 회사를 이제 고시원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계획서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한 2달 정도 계획서를 조금씩 쓰고 어느 정도 완성된 계획서를 들고 저랑 같이 사업할 친구들을 찾아다녔고, 다행히 그 2달이라는 시간 사이에 괜찮은 친구들을 저는 찾게 됐어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에서 저희 이제 사수셨던 분이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가겠다니까 혼을 내시는 게 아니고 제 이제 사업 계획을 들으시더니 제가 투자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를 내쫓고 싶으셨나 봐요. 아무튼 뭐 엄청 큰 돈은 아닌데 그분께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 하셨고, 제가 사실 혼자 나와서 혼자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그만큼의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계획서와 제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했던 사업은 이제 교육연구소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저는 이제 외국에서 아무래도 교육을 조금 받고 왔고, 우리나라 분들은 그 선진교육에 대한 갈증이 좀 있으시잖아요.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저랑 또 이제 소위 명문대 다니는 친구 몇 분을 모셔다가 강사로 해서 강연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간다기보다 이렇게 좀 괜찮은 친구들 앞에 내세워서 이런 강연회를 만들어서 강연을 하고, 저는 이제 교육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미국에선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고요. 독일 갔더니 이런 식의 공부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이런 걸 연구를 해보니 뭐 유태인 교육 방식은 이런 거고요 하면서 부모님들을 상대로 계속 컨설팅 해주고 이제 교육을 해주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벌렸어요. 사교육 시장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벌어지는 돈을 가지고 저는 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막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아리공이라는 뭐 대학생 봉사단체도 만들어서 누적 회원수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대학생 봉사단체예요. 규모가 작지는 않죠. 그래서 뭐 적십자라든지 서울자랑 같이 이제 조인해서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서 다니기 시작하고, 저희 보면 이제 사회적 기업진흥원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회적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의 영업, 사회적 기업들의 마케팅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영업 마케팅 대행 회사도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지원금도 좀 받아가지고 이제 뭐 저 이제 대학생 친구들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 중에 뭐 영업 마케팅 뭐 해보고 싶은 친구들 또 모아서 팀을 짜서 교육을 시키고 필드에 내보내고, 이제 이런 식의 사업들을 제가 계속 돌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은 되게 되고, 고시원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원룸에서 조금 더 괜찮은 오피스텔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저랑 같이 사업하는 친구들이 다 집에서 나와서 저희 방에서 이제 합숙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일을 했어요. 사실 일을 시작하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4명이 같이 이제 오피스텔에 같이 합숙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저녁 먹을 때까지는 한 2-3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낮에 계속 잤던 친구들은 나와서 밤새 일을 하고, 그러니까 24시간 멈추는 거 없이 몇 달 동안 계속 일을 했어요. 계속 일을 하고 제안서 만들고 사람 만들고 뭐 사업 해내고, 이제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뭔가 글로벌한, 다른 나라에 뭔가 한국에도 좋은 기업이 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다 라는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사고를 칩니다. OnePlusHeart.com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약간 빠져 있었던 게 그 탐스 슈즈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신발 하나를 사시면은 또 한 짝의 신발이 아르헨티나나 뭐 제3국에 있는 신발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선물로 전해지는 그런 1+1 개념의 회사인데, 제가 거기에 약간 감동을 먹어서 나도 그렇게 가야겠다. 저희 거 하나를 사시면 사랑이 돼요. 해외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게 저 원플러스하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옷 판매를 인터넷으로 해요. 근데 막 인터넷 쇼핑몰이 붐을 일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넷 시장을 또 잘 몰랐던 거죠. 원플러스하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 로고 하나로 티셔츠만 계속 찍어냈어요. 뭐 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티셔츠나 뭐 이런 재킷 디자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똑같은 디자인으로 몇천 장을 찍어냈어요. 인터넷에 올리고 팔았는데 처음에 한 일주일은 팔렸어요.
왜냐면 제 주변 지인들과 지인들의 지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팔리면 저는 팔린 수익의 뭐 얼마만큼 해서 또 새로운 옷을 만들어서 그거를 저렇게 이제 몽고나 뭐 이렇게 남미 쪽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박스로 보내주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 사업은 망하게 됩니다. 왜냐면 일주일 정도 팔리고 나서 더 이상 안 팔렸거든요. 재고는 이제 몇천 장 쌓여 있는데 안 팔리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계속 메꾸다가 한 6달 정도 운영하다가 이제 뭐 사업을 접게 돼요. 그 사과박스 하나에 저런 반팔티 저희가 만들었던 게 한 133장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한 20박스 정도를 그냥 보냈어요. 세계 곳곳에 필요하신 분들 찾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제 실패를 하면서 아, 인터넷 시장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이제 또 배우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약간 이 사업의 실패와 함께 저랑 같이 이제 동거동락하던 그 멤버들이랑 약간 다툼 아닌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벌린 돈을 저는 여기다 계속 투자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그게 사실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닌 거거든요. 이 친구들은 돈을 벌었으니 우리들이 좀 더 가져가고 싶었고 또 이제 돈이 조금씩 이렇게 벌리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서로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한동안 다툼 아닌 다툼을 하다가 이렇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나 부모님이 들어오래. 나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래서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붙어있던 우리들이 갑자기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이렇게 얼굴 보는 사이로 되다가 언젠가부터는 자연스레 그냥 헤어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사업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운영하다 보면은 내가 다시 재기하기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고 다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취업을 한 곳에서는 감사하게도 청년 창업, 청년 취업, 정부 지원금을 뭐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 멘토링을 해주고 이런 사업을 제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런 일을 하면서 또다시 큰 조직에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어떻게 해야 좀 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좀 더 수월하게 뭐 조직을 하고, 어떻게 해서 좀 더 수월하게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 3년 동안 배우면서 또다시 제가 창업을 할 수 있는 돈을 계속 모아놨었죠. 그러다가 시작을 한 게 이제 유한회사 19시 30분이라는 회사를 또다시 창업을 하게 돼요. 사실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 사진이 안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신문기사예요. 제가 19시 30분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는데 19시 30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잘 모르겠죠. 네. 그냥 대한민국 인구 평균 나이 뭐 80 몇 세를 하루 24시간에 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12시에 잔다고 계산을 했을 때 한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의 하루 시간이 저녁 7시 반이 되더라고요. 7시 반이면 사실 늦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뭐 회사 끝나고 이제 막 친구들 만나서 저녁에 이제 새로운 저녁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괜찮은 나이인데 우리나라에서 한 60세쯤 되면 이제 퇴직하시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저 또한 이제 회사 다니고 뭐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는 노인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몇 년 동안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노인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이 베이비붐 세대분들은 지난 10년, 15년 가까이 이 웰빙이라는 트렌드에 어느 정도 젖어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또 다른 세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탄생을 했다라고 저는 봤고, 근데 그분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가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뭐 어린이들을 위한 수많은 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청년들을 위한 뭐 것들은 많은데 은퇴하고 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집에서 뭐 자녀들 육아 도와준다거나 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문화 서비스나 그분들을 위한 어떤 뭐 건강 서비스를 좀 하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19시 30분이라는 이름과 함께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를 간단하게 뭐 2만 원이든 3만 원 내시면 저희가 한 달치 비타민, 뭐 오메가3, 뭐 홍삼 등등등, 그리고 뭐 문화생활 하실 수 있는 티켓들 섞어서 이렇게 박스로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는 거였어요. 아시겠지만 비타민제 정말 많거든요. 홍삼 정말 많거든요. 뭐가 좋은지 모르는 거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MD 역할을 하면서 좋은 제품들을 셀렉해서 선물을 드리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같은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타겟을 저 같은 30대, 40대로 잡았어요. 독립해서 살면서 1년에 뭐 해봐야 생일 때, 뭐 추석 명절 때
이럴 때나 부모님 뵈러 가는 가족들이 많아지잖아요. 어쩌다 뭐 한 3-4달에 한 번씩 부모님 찾아뵙고 용돈 뭐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것보다 매달 여러분 2만 원, 3만 원만 내시면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케어하는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회사를 차렸고, 저는 이제 인천 사람인데 그동안 계속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천 친구들은 항상 서울에 와서 뭘 해야 되더라고요. 너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뭐 창업하는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다 서울로 가야 되고, 뭐 강연이 있다고 해도 다 서울로 가야 되고, 저도 맨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우리끼리 북적대면서 뭐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동네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제가 계속 뭐 강연회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도 해보고 그 19시 30분 이제 붐박스 이름을 이제 붐박스라고 지었어요. 이제 부모님들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붐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근데 그렇게 이제 또 몇 달 동안 운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좀 많이 고민을 하던 찰나였죠. 이게 막 아예 망했다라고 하긴 뭐한데 규모는 커지고 언론에도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잘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찮게 한 여자를 만나서 18일 만에 상견례를 했어요. 사고 친 건 아닙니다. 18일 만에 우연찮게 이제 사귀면서 7일 만에 저희 부모님한테 걸려서 인사를 드리고 바로 다음날 저희 장모님 자녀를 만나게 되고 부모님들끼리 감사하게도 좋게 봐주셔서 부모님들끼리 인사 한번 하자 한 게 상견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8일 만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이제 날짜를 잡고 이제 결혼하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뭐 내용들을 제 와이프는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하던 그 유한회사 19시 30분이랑 이런 게 생각처럼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와이프가 알고서는 와이프의 인맥이 저한테 이제 또 저의 인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알던 선배님들 몇 분이 이런 경영 컨설팅 뭐 이런 회사를 이제 막 시작하고 계셨는데 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대표님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주식회사 라이트, 그래서 뭐 법, 회계, 지식재산권, 투자, 기술 이런 분야의 몇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저는 그냥 이런저런 도전도 많이 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뭐 1대1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거 좀 도와줄 수 있는 걸로 해서 같이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19시 30분은 정리가 되고 라이트라는 회사를 이제 계속 운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라이트라는 회사는 아직도 제가 계속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 요걸 하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과 정말 많은 그러니까 창업가들, 청년 창업가뿐만 아니라 뭐 몇십억, 몇백억 규모의 중견 기업들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저 또한 많은 이제 배움이 있었고 요러던 중에 제가 계속 소개하는 하비주라는 회사도 만나게 됩니다. 이걸 제가 직접 창업한 회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있었던 회사예요. 조그맣게 인터넷에다 이제 쇼핑몰 비슷하게 이제 운영을 하시고 어쩌다 한 번씩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로 들어가는 회사인데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던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컨설팅 아닌 컨설팅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제가 여기 이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 입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식 입점을 하게 되고, 일산의 원마운트 이제 뷰티 클러스터라는 1000평 규모의 이제 뷰티 관련된 복합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입점을 하게 되고, 이대 앞에 엘큐브라는 공간에 또 입점을 하게 되고, 바로 연결해서 롯데백화점 부평점에 8월 달에 또 입점을 시키고, 2007년 9월 최근이죠. 네, 롯데백화점 구리점에 다 1층에 있는 매장들이에요, 여러분. 네, 백화점 1층에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매장을 넓혀가고 있어요. 백화점 이렇게 넓히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백화점에 입점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걸 하기 위해서 제안서 만들고 본사 자주 찾아가고 맨날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엄청 괴롭혔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어렸을 때 무모하게 롯데 본사 그 롯데월드 본사 찾아갔던 무모함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찾아다니면서 영어 캠프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 같이 하면서 그냥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많이 이제 도망다녔던 그런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다 저한테 이런 자양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뭐 영업을 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끌려나갔던 경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저는 부딪히고 도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좀 특이하게 제가 회사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이 서지컬 스테인리스 스틸 316L이라는 소재를 메인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임플란트 만드는 재질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팔 부러졌을 때, 다리 부러졌을 때 요새 철심 박잖아요. 그 철심 박을 때 그 철의 재질이 이제 서지컬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불리는 재질인데 이게 이제 의료용 기구다 보니까 알레르기가 없고 변색이 없어요. 아마 주변에 알레르기 때문에 액세서리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 제품은 절대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장점을 가지고 계속 백화점에서 브랜드를 키워 나가고 있고요. 요거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경력은 사다리가 아닌 정글짐이다. 어떤 꿈에 다다르기 위한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정글짐처럼 여러분의 모든 경력과 경험들은 어떻게든 얽히고 설켜 있다. 때문에 당신이 모든 것을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과거의 경력 쌓기와 같은 직선형 계획에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나치게 계획에 집착하지 말고 일단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해봐라. 뚜렷한 목표만 있다면 어떠한 길로든 정상에 다 다를 것이다. 이 얘기는 지금 페이스북,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SNS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자로 계신 창업자 말고 지금 최고 운영자 CEO로 계신 sheryl sandberg 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저 내용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백 번의 이상적인 생각보다 한 번의 실행이 변화의 시작이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분들 분명히 취업 아니면 창업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신 청년 친구들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요새 뭐 7대 스펙, 뭐 8대 스펙, 9대 스펙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걸 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고 이게 있어도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좀 힘들 것 같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따로 있는데 그냥 사회 분위기 때문에 나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을 전 정말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우선은 도전해 봐라 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도전해서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아직 여러분 젊잖아요. 20대잖아요. 30대도 있으신가요? 네. 어찌됐든 제가 느끼기에는 도전을 하지 않고서는 성장을 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보다 나이 많으신 선배님들께서 나도 네 나이 때는 꿈이 있었어 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나도 네 나이 때는 꿈이 있었어. 근데 살다 보니 뭐 정말 제가 듣기 싫어하는 선배님들의 조언인데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꿈이 있다면 뭔가 도전하고 싶다면 우선은 도전을 해보셔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도전하셔서 분명히 지금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미래가 펼쳐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도전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직접 주인공이 되는 그런 드라마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실패와 나름대로의 성공담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렸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시던 간에 꼭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비주 대표이사 최진범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대표님께서 사회 경험을 하신 후에 창업에 대한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유수 공식 방명록입니다. 청춘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어린아이들이 첫 걸음을 시작하듯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게 있다면 무섭더라도 한 발짝 내딛어 보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걸음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런 도전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도전이 없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좀 허무한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열정과 도전의 정신을 전해주신 최진범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도 멋진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